예, 2025년 5월 17일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학문 산책 269번째 현대사 강의 오늘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냉전 체제와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2025년 이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탄핵이 되기 전까지 윤석열의 포고문 1호에 종북 세력과 종북 세력을 일거에 타격 제거한다 했나, 하여튼 숙청한다 했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척결이라 그랬지. 포고문 1회에 나라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이름으로 포고문이 이제 나오게 되어서 2025년 탄핵을 당하고 이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가 지금 탄핵 정국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분단 국가로서 냉전으로서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 한나라당의 후신인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 이들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사 복원사본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토대로 해서 책을 또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조선고 실다무 주석사전,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재석 선생님의 근문 창세기 문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실담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종합실담학 개론의 우리 고석 선생, 저 멀리 고흥에서 지금 현재 조그만 동네에 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김석훈 선생, 그 다음에 가야산 기슭에서 이게 각걸음으로 잡는 식민사관에 이제 우리가 최춘태 박사님, 그 다음에 우리 박인수 선생의 고대의 신비, 고대의 신비,
그 다음에 이렇게 대조선, 박인수 선생님의 대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에 교사들이 쓰고 있는 교사 모임에서 쓰고 있는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요런 책들을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서 우리 태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제가 꾸준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흉노 제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흉노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색이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흉노가 오랑캐가 아니고 흉노가 우리 역사의 주류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백성의 나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도 바로 우임금 때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은 바로 이 흉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우리가 요순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고, 이들은 모두 다 흉노다. 그리고 이 요순우 시대가 바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아니라 하은주가 함께 묶여져 있는 삼지제도이다. 여기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조계정에도 점 3개가 이제 찍혀 있는 것도 다 그런 것이죠. 서구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상권 분립도 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삼지제도라는 것입니다. 삼지제도.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진한 변한. 그래서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선자 계급, 이것이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황이 있고, 사무라이 군사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은 이제 생산자 계급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고전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화 하는데 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이런 제사장 계급,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계급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철폐하고 혹독하게 신분제가 있었던 신분제를 탈피하고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꾸준히 신분제를 철폐해 오면서 왜곡된 부분을 오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분단국가가 되면서 또 서구 유럽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민주화의 기본적인 초석을 깔았다. 여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샤먼 사상 제도 문명을 입히게 되면 세계 최고 최상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우리가 본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노는 바로 요순우가 했던 시대이고요. 이 시대가 바로 이제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후국이 있는 그런 것이고,
황제국이 있고 제후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국강상 제도라고 말합니다. 국강상 제도라는 것은 아버지는 알 수가 없고 어머니는 선녀에게서 삼신 할머니가 총명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히 아주 총명하다든지 총기가 있다든지 그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인 기질로서 충분히 뭐냐면은 이 건강한 부분, 그 다음에 직관력이 뛰어난 이런 시를 받아 가지고 높은 황제의 자리에 올리는 것을 이거를 국강상 제도를 하는데, 그 국강상 제도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석빙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축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자의 정액을 받아서 조개 껍질, 빈 조개 껍질에 담아서 그것을 석빙고에 넣어놨다가 축제 날에 그 씨앗을 선녀들에게 이식을 해서 거기서 임신하는 사람을 공동으로 삼신 할머니가 키워가지고 그 중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강상에 앉히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앉은 사람이 바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임금에 오면서 전제 왕권 국가로서 이제 장자상속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우임금이 살았던 시기가 BC 2517년경이니까 약 한 4500년 전에 우리가 제순이라 해서 순임금이 이제 살았던 시기고요. BC 2517년 약 4500년 전에 이제 순임금의 아들이 바로 우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우임금은 BC 2123년 2123년에 그 우임금이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중공문헌에는 최초로 이제 세수방조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 전제 왕권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임금은 세습국가로서의 세습왕조를 이어간다는 그런 특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임금은 하은지 중에서 하나라 출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우임금은 앞 시간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제후 고신씨의 5째 아들이 이제 이 제후인데, 이분이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이 민유 방본의 민본주의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 제순 시대 때 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순임금 때 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후에 우임금 때 전제 왕권 국가로서 세습했으며 흉노 출신이다. 그래서 이 흉노는 국강상 제도와 제천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죠. 국강상 제도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의식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북방민족은 바로 이 흉노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그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국강상 제도와 제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황제국과 제후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곳을 우리가 경기지역이라고 하고, 황제가 사는 것을 서울이라고 말하고, 황제가 다스리는 것을 경기적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기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황제가 사는 곳을 우리가 서울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국사의 적장자이고 장자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 흉노의 특색은 뭐냐면은 삼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아까 같이 삼문일체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원 제국, 삼원 문명, 삼원 사상, 삼원 제도, 요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네오 샤먼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거 요 부분이 네오 샤먼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는 네오 샤먼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샤먼 시대는 청동기 문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 온누리에 이 청동기 문명이 전파되었으며, 북미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남미 아메리카에까지 청동기 문명이 뿌리 내렸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전제 왕권 국가로서 장자세습 정보법이 나타내었고, 요때 이제 나타난 사상가가 공자다 이거죠. 나직의 명자, 공자 명자가 이제 요 전제 왕권 국가의 장자세습, 그 다음에 정보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고, 10번째 샤먼 정치는 봉건 정치를 샤먼 정치에서 봉건 정치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저후 정치에서 봉건 정치로 넘어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11번째 대한제국도 황제국이라는 것이고, 황제국은 샤먼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12번째 대한민국은 민유방본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뿌리는 서경에서 나온다는 것. 13번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그 다음에 한나라의 탄생은 아까 제순 시대 때 BC 2517년, 약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우리가 한이라는 나라를 순임금께서 했다는 것. 지금 시대를 우리가 네오샤먼 시대라는 것. 16번째 2025년 올해죠.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은 북한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이제 그 북미 수호 조약을 하게 될 것이고, 북미 수호 조약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이 유지해왔던 패권 국가에서 미제국 국가에서 그걸 포기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과 수교해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은 남북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분단 국가로서 이데올로기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자, 민주주의 왜곡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4대 강국의 둘러싸여서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서로 잘해가야 되는 새로운 국면의 정치가 시작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자주 자립자치하는 분권화 자유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우리의 서구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권화 형태의 자주 자립자치가 되어야 된다. 분권화되고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되어야만이 20번째 연방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가 있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주권, 인간 존엄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통일 연방 모형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제 TK 대구 경북의 한계에 왔고, 지난 80년 동안 대구 경북의 군사 구테타 세력과 합법을 가정한 이 법칙 카르텔, 사법 카르텔, 사법 카르텔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해 왔다. 그래서 22번째 이들은 공작 정치를 해왔고 이제 한계에 놓여지게 되었고,
23번째 이제 엘리트의 교체 시간이 왔죠. 그동안에 이데올로기에 기생해서 입신 출세의 바통을 두고 한 자리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제 몰락하고 우리들과 같은 그룹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트의 교체 시간에 들어왔다. 제가 앞에서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노빠도 아니고 문빠도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정말 건전한 한국의 소시민들이 이뤄낸 결과이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빠나 문빠도 아니다. 그야말로 깨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에 윤석열의 그 검찰 쿠데타 세력에 노획되었던 이 진위 쿠데타를 우리가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사 현대사 강의 12번째로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